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니어 세대가 청춘을 보냈던 시기는 지금과 비교하면 사회구조와 생활 조건이 크게 달랐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생활 환경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상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해당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전후 복구, 경제개발 초기, 인프라 부족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대중교통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정시성이 낮았고 차량 노후화로 인해 승차 환경이 거칠었습니다. 난방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겨울철 통근은 특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하철은 일부 대도시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했으며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십 분에서 1시간 이상을 버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주거 환경도 현재와 크게 달랐습니다. 단열 성능이 낮은 주택이 많았고 냉난방 설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가 사실상 유일한 냉방 수단이었고 겨울철에는 연탄 난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연탄의 교체 주기와 관리 문제는 가정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 조건은 전반적으로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19만 7,080년대까지도 1인당 국민소득은 낮았고 가계의 소비 여력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월급과 물가의 간극이 지금보다 훨씬 컸으며 청년들이 독립을 하거나 교육을 지속하는 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당시 직장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과 제도적 안전망 부족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근무 환경은 현대적 기준에서 보면 매우 열악했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작업장의 안전 규정도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이 공장 노동과 영세 자영업에 대거 참여했으며 노동의 질적 조건은 전반적으로 강도가 높았습니다. 사회적 의무 또한 지금보다 청년들에게 더 크게 요구되었습니다. 가족 부양 구조가 핵가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년층은 학비 부담, 동생 교육 지원, 부모 생계 보조 등 가정 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 청년기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좁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시니어 세대의 청춘은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의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감성적 해석이 아니라 시대적 자료와 구술사 기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절의 청춘은 지금 세대가 경험하는 청년기와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조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의 생활 인프라와 사회적 안정성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청춘을 보냈던 시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일상은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인프라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로의 포장률이 낮아 비가 오면 흙길이 진흙으로 변했고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력 공급 역시 불안정하여 지역마다 정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이러한 정전은 가정의 일상뿐 아니라 공장과 사무실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하수도 설비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매우 컸고 많은 지역에서 우물이나 공동 수돗물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적 한계는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생활기술 역시 현대적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세탁기 보급률이 낮아 가정에서는 손빨래가 일반적이었고 세탁 자체가 많은 시간과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난방은 주로 연탄을 통해 이루어졌고 연탄을 가져오고 갈아 끼우고 환기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이었습니다. 여름철 냉방은 선풍기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고, 온도 조절이 자유롭지 않아 무더위가 지속되면 수면과 일상활동이 어렵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통신은 지금처럼 즉각적이지 않았고, 전화기 보급률이 낮아 이웃집 전화를 빌리거나 전화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연락 속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렸으며, 우편이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점은 당시의 정보 흐름과 생활 구조가 얼마나 단순하고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경제 구조 또한 청년들의 선택지를 좁히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지만 노동 환경은 위험성과 강도가 높았고 보호장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휴일과 근로시간 제한 같은 제도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기계 설비는 안전장치가 부족했고 작업장 환경은 소음, 먼지, 고열 등 노출 요인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실업보험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직장을 잃는 순간 가게 전체가 위기를 맞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교육 접근성 역시 지금과 비교하면 크게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낮았고 가정의 경제 상황이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학교까지의 거리와 교통 여건이 불리해 통학 그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학업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는 청년기 자체의 선택권을 줄이는 구조적 요소였습니다. 가족 구조도 시니어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고 한 집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가족 내에서 경제적 책임을 더 크게 떠맡아야 했고, 동생 학비를 도와주거나 부모 생계를 보조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가정의 필요가 개인의 선택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당시 청년기의 자율성과 여유를 제한했습니다. 여가와 문화생활의 조건 역시 부족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여가는 지역 기반 모임이나 단순한 오락활동에 한정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어 여가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웠고, 청년들의 일상은 노동 가사 가족 책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동성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교통망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취업과 교육 기회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전국적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시니어 세대의 청춘은 단순히 힘들었다는 감정적 평가를 넘어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개인적 감상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대가 보기에 그들의 청춘이 눈물 날 만큼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기반이 부족한 환경에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그들의 경험이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는 전후 복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발해 산업화, 도시화, 정부화 초기까지의 전환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며, 이는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성장의 속도에 맞춰 청년기를 재조정해야 했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청춘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꿈을 설계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생존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했던 실질적인 전환기 노동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고강도 노동을 필수 요소로 삼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층의 삶은 국가 성장의 중요한 노동력 자원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시기 젊은이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진로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외부 변수들, 경제 상황, 산업 변화,
가족 책임 이 청년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청춘은 개인의 욕구나 취향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힘들었고, 사회적 요구와 생계의 필요가 우선순위에 놓이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청년들이 선택의 폭을 넓힌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대조되며 두 세대 간의 경험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의 청춘은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사회보험, 의료보장, 고용안전망이 미흡했기 때문에 개인이 겪는 경제적 리스크가 가족 전체의 위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니어 세대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맞다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널리 존재했으며, 이는 개인의 삶과 심리적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기에는 자기개발이나 취미와 같은 개념이 형성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생계 유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적 이동성 또한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육과 기술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동 경로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며, 이는 이후 삶의 선택지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이동성과 기회의 제한은 특정한 산업이나 지역에 청년층이 묶이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는 청년기의 경험을 단조롭고 반복적인 노동 중심 구조로 고착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 청년의 경우 사회적 제약은 더욱 강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기회, 일자리 선택, 경력 유지 등에서 남성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관되어 청년기의 경험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가사노동을 기본 전제로 한 사회규범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웠고, 이는 세대 전체의 경험 구조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시니어 세대가 구축해온 청춘의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떠안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컸으며, 많은 청년들이 생계 유지와 가족 지원, 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과 비교할 때 시니어 세대가 청춘을 보낸 방식은 사회제도와 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적응을 요구받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록과 자료, 통계, 구술 자료들을 종합하면 시니어 세대의 청춘은 현재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수준의 노동 강도와 생활 제한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하루는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에서 시작해 노동 중심의 생활 구조로 이어졌고, 사회적 규범과 가족 책임이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단순한 개인적 고생이나 특정한 어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공유했던 공통된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면 시니어 세대의 청춘이 오늘날 우리에게 눈물 나게 보이는 이유는 감정적 공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시니어 세대가 살아낸 청춘이 한국 사회 발전의 초기 기반이 되었고, 그 기반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안전성과 편리성, 인프라와 제도적 보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생활 수준은 그들의 제약된 환경 속에서 축적된 노동과 선택, 희생의 결과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그들의 삶이 단순한 그때는 힘들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는 깊은 구조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생존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졌고,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라의 성장 과정에 참여해야 했으며, 개인의 선택보다 공동체의 필요가 우선되는 조건 속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그 세대의 청춘은 오늘날 세대가
체감하기 어려운 무게를 가지며 그 무게가 바로 그 시절엔 이게 일상이었다라는 문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중요한 결론은 그들의 삶이 개별적 경험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떠받친 기반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가 겪은 환경은 단순히 생활 수준이 낮았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의 단계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성을 청년층이 직접 흡수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노동력과 시간, 가족 책임을 모두 감당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고 이는 국가적 발전 전략과 개인의 청춘이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초기 산업화에서 중견 산업으로 전환될 때 청년들은 막대한 노동력 공급원으로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환경은 오늘날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안전기준과 복지 수준을 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계 위기는 곧 가족 전체의 경제 위기로 이어졌고 이 구조는 청년기 선택권을 자연스럽게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없었고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기보다 당장의 소득 유지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여건이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적 안정성, 직업의 다양성, 이동성, 교육 기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초래했고 청년들의 일상은 자동적으로 노동 중심의 구조에 편입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직무 재교육 시스템이나 경력 전환 프로그램, 청년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불확실성은 개인이 스스로 감내해야 했으며 이는 미래 전망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세대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 결과로 산업 기반과 도시 인프라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대가 받은 사회적 압력은 지금보다 훨씬 집단 중심의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취향보다는 가족, 공동체, 직장, 사회규범이 더 큰 영향력을 가졌고 청년들은 이러한 압력에 순응해야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니어 세대의 청춘은 개인적 성취나 자기 표현보다 정해진 역할 수행에 치중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는 시대적 가치관과 제도의 부족을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문화적 여건 또한 청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제약을 주었습니다. 대중문화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세계적 흐름이나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도록 만들었고 개인의 선택권은 다시 한번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청년들은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삶을 분석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은 이들이 경험한 삶의 방식이에요. 이후 세대가 누리는 제도적 안정성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안정제도, 산업안전규정, 교통인프라, 교육 확장, 문화시설 확대 등이 모두 시니어 세대의 노동 참여와 사회적 압력을 통해 사회가 요구받은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이 세대가 경험한 부족함과 위험 요소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받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의 제도와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즉, 시니어 세대의 청춘기에 존재했던 결핍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러한 축적이 현대사회의 기반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결국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시대가 겪은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춘은 풍요로운 환경에서의 기회 선택이 아니라 미비한 사회구조 속에서 생존과 지속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시기였고 이는 오늘날 한국이 도달한 모든 발전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세대는 시니어가 지나온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들의 태도와 선택을 더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시니어 세대는 후세가 누리는 안정성과 기술적 편의가 자신들의 청춘기, 노동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현재에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일상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자료이며 국가 발전의 초기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의 청춘을 기억하고 분석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현재 사회의 구조와 미래 세대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시절엔 이게 일상이었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나 향수가 아니라 당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설명하는 객관적 사실이며,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시니어 세대의 청춘이 왜 지금 세대에게 눈물 날 정도로 무겁고 특별해 보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비읍